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배울 작품은 김창협의 산민이라고 하는 오원절구의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지 키포인트를 먼저 짚고 가보겠습니다. 네, 산민은 산에 사는 민중들인데 이 백성들이 왜 산에 사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작품에서는 부부가 나오는데요. 부부가 산골에 삽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부의 삶을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보이는지, 어떠한 삶을 사는 것 같은지 한번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평가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한번 입혀보시고요, 작품에. 자, 그리고 시적 화자는 어떤 신분인지도 한번 찾아볼까요? 시적 화자, 시에서 말하고 있는 화자가 어떤 신분인지 힌트가 될 만한 요소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작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품 읽고 그리고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읽으셨죠? 여러분들이 읽은 작품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에서 내려와 사람을 부르니 부인이 문을 열고 나와 보고는 초가집 안으로 맞아들이고 나그네 위하여 밥상을 내온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봤더니 누가 나오냐면 나그네가 나오네요. 나그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부인이 나옵니다. 자, 그 부인은 어디에 살고 있냐면 초가집에 살고 있어요. 네. 자,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초가집 안으로 들여서 무엇을 주냐면 부인이 나그네에게 밥상을 차려주네요. 네. 작품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부인이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밥상을 차려주고 있죠. 그래서 인정이 굉장히 많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고, 자, 이 나그네가 어디에서 내렸냐면 여기 말에서 내렸죠. 그래서 신분이 양반이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부인이 초가집에 사는 걸로 봐서는 여유롭게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자, 나그네가 이렇게 밥상을 받으면서 부인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바깥 어른은 어디 계시오? 라고 화자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인이 대답을 하는데 아침에 쟁기 들고 산에 갔다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산밭은 너무나 갈기 어려워서 자, 산골의 기본적인 환경이 나오는데 굉장히 척박하고 힘든 환경이네요. 해가 저물도록 오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을 둘러봐도 이웃은 없고 좋은 상황이 아니네요. 산밭도 갈기 너무 어렵고, 그쵸? 개와 닭들은 비탈에 서성대는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개와 닭들 정도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호랑이는 굉장히 많고 나무를 캐도 광주리에 채우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다라고 부인이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을 하면서 나그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련할 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적 화자의 정서가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난 부분이죠. 그만큼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나그네가 이 이야기를 듣고 부인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것이 뭐가 좋아서 여기에 사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네.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얘기가 가파른 산골짜기 사는 거 참 힘들다. 저 너머 평지, 굉장히 살기 좋은 평지가 좋기는 하겠지만 이 평지에 누가 있더라? 네. 고을 관리가 딱 버티고 있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백성인 우리 부부는 산골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관리들의 횡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이 이 작품의 주제의식이 잘 드러난 부분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요 관리들이 그렇죠.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게 사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볼 부분은 또 뭐냐면, 우리 앞부분에서 이 나그네는 양반이다 라고 했어요. 자,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관념적인 가치, 도를 추구하는 이런 것들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백성들의 고통에도 귀 기울 줄 아는 양반의 모습도 드러나는구나 라는 점도 알 수 있고요. 그 백성들의 고통에 이 시적 화자는 자신의 감정을 다 드러내죠.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산민을 살펴봤고요. 그럼 산민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점 정리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산민은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공간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 달라졌죠. 그렇죠. 평지에서 가서 살면 굉장히 좋다는 걸 알고 있지만 평지에 살지 못하고 산골에서 힘들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맞습니다. 산골에서는 호랑이 등 굉장히 무서운 요소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평지에 있는 고을의 관리가 훨씬 더 무서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적 화자가 고통받는 백성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산골에서밖에 살 수 없는 부부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산골 생활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이 부부의 삶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했었죠. 네, 부부가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산골에서 그렇죠. 어떤 강력한 대응을 하면서 이 고을 관리들과 한번 싸워보겠다 이런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피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만큼 관리들의 부조리한 횡포가 굉장히 강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김창엽의 산민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